원장님만이 또 관리법이 있으신가? 원래 비염이 좀 있으셨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비염약을 먹는데 졸음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위주의 약을 먹고 스프레이를 좀 많이 뿌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컨트롤하는 편이고요. 조금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안 좋으면 약부터 먹어요. 예. 안녕하세요. 코코넷 TV 정재훈 김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환절기의 비염입니다. 원장님은 평소에 코가 좀 안 좋으시잖아요. 네. 네.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죠? 예. 엄청 잠겨 있으시죠. 지금 좌측 비강은 완전히 막혀 있고 예. 오른쪽으로 지금 숨 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시기가 되면 저는 거의 이거를 이제 익숙하게 사실 살고 있거든요. 뭐 4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됐어요, 사실. 그럼 되게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네. 공감을 잘 하시겠네요. 너무 잘하죠. 맞죠? 왜냐하면 제 CT를 보고 네. 환자분 CT를 보면 제가 더 안 좋거든요. 맞아. 네, 뼈도 많이 휘어 있고 연골도 네. 많이 휘어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의 합의각계와 왼쪽의 합의각계가 완전히 비대칭입니다. 당장 수술 때 누워도 될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이 환절기에 왜 비염이 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구분짓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감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비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뭐 구분을 한다거나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기는 쉽게 말해서 고열을 동반한 전신 증상을 동반한 열감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코에 국한된 코가 많이 막히거나 훌쩍거리거나 또는 많이 간지럽거나 콧물이 많이 나거나 이런 증상을 가진 코에 국한된 증상을 비염이라고 하니까 두 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감기는 급성기, 갑자기 내가 악화된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감기라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비염은 만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동안 내가 비염을 앓았다 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연중 행사로 이게 반복해왔다. 그러면 이제 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올 때 이제 비염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일교차가 심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흔한 비염 중에 하나인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의 유발 물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가루는 봄철에 날리는 또 초여름에 날리는 초가을에 날리는 그런 꽃가루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가을로 넘어올 때는 보통 이제 잡초 종류 풀 종류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그런 풀들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가을에 갑자기 이제 비염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최근에 도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일교차에 약간 영향을 많이 받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네. 원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알레르기가 심해서 가을만 되면 이렇게 물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뭐 이런 증상이 동반이 되는 그러한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가을철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 일교차가 심할 때 내가 증상이 심하다 그런 분들은 온도 변화가 이제 좀 적게끔 세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코 세척을 좀 해주거나 주변에 습도를 좀 올려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일반적인 얘기 말고 원장님만이 또 관리법이 있으신가? 원래 비염이 좀 있으셨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전 알레르기도 제법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는 코부터 오거든요. 지금도 약간 비음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를 많이 봐야 되고 다음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술에 대한 집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안 좋으면 약부터 먹어요. 그래서 이제 환절기나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비염약을 먹는데 졸음이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위주의 약을 먹고 스프레이를 좀 많이 뿌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컨트롤하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런 환절기나 이제 계절적인 피크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그때그때 간헐적으로 약 복용하시면서 너무 심하면 저 주사도 맞아요. 주사 맞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공포의 시기인 환절기가 오고 있는데 이 환절기를 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저같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기 넘기는 게 1년 중에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미리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미리 계획을 짜시는 게 이런 환절기를 극복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같이 시간이 너무 없거나 바쁘신 분들은 약물 치료나 스프레이 치료도 고려하시는 것도 많이 좋고, 그리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술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코넷네 TV 정재훈 김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